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이제 부관 문제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인어가 의제 효과 이건데, 이건 우리가 이제 행정부 심화에서는 다뤘던 건데 2단계에서도 제가 문제를 안 냈어요. 안 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인데,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행정청이 A한테 도로 점용 허가라는 걸 3월 13일 날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유효기간 있죠. 점용기간,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 근데 이 1년 이 종기가 이 도로 점용 허가에 비해서 너무 짧아. 너무 짧으면 이 1년은 존속기간이라고요. 아까 우리 저번에 갱신기간이라고요. 갱신기간.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되기 전에 뭐 해야 돼? 신청을 하면은 연장해 준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 짧아서 갱신기간인데 이 사람이 1년 되기 전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연장해 달라고 신청 안 했어. 그리고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동 연장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연장 신청 안 하면 자동 연장은 아닙니까? 자동 연장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짧아도 연장받고 싶으면 이 기간 전에 뭐 해야 돼? 신청했어야 돼. 근데 안 하면 그냥 끝납니다. 이것도 아무리 짧아도. 그래서 보세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에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 신청도 없이 기간 끝나버렸잖아. 그러면 이 이후에 연장 신청했죠. 그러면 효력은 상실 안 된다. 이미 상실됐다? 상실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려면 꼭 이거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일단은 잘못된 거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가 이제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관 부담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행정청이 A한테 송유관 매설 허가라는 걸 3월 13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붙였냐면 부담을 붙인 거야. 부담. 근데 3월 13일 날 이 붙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얘는 뭐였다? 적법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붙일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났어. 얼마 몇 개월 지났는데 관련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요, 송유관 매설할 때 이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제는요, 앞으로는 부담 같은 것도 붙여, 앞으로 못 붙이게 된 거지. 앞으로는. 근데 맨 처음에 붙일 당시에는 잘못이었다고요. 맨 처음에 붙일 당시에는 적법이잖아요. 붙일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법 개정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 붙이게 됐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붙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붙은 건 이 법이 개정돼서 이제 앞으로 못 붙이겠다고 해서 기존에 붙은 것도 바로 무효가 됩니까? 바로 무효는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맨 처음에 붙일 당시에는 잘못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이제 앞으로 못 붙이게 됐을지라도 기존에 붙은 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 그래서 보세요.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관 부담이 처분 당시니까 3월 13일 기준으로는 적법했습니다. 근데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이지 않게 됐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붙인 이 부담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맨 처음에 붙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행정치 이렇습니다. 행정청이 A한테 뭔가 이제 뭐 허가 같은 걸 해줍니다. 뭐 주택사업 승인 같은 거 해주면서 여기다가 부담을 붙여서 부담 붙이면서 여기 사람한테 너는 어떤 걸 기부해라 이렇게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허가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A라면 허가를 받으면서 행정청이 부담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부담을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부담 이행하겠죠. 이제 부담을 이행해서 이제 어떤 땅을 뭐 해서 기부채납한 거야. 기부채납했다는 말을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의 땅을 이제 행정청을 내놓은 거야. 무상으로.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 이제 예를 들어 증여계약을 맺은 거지. 이걸 이행해가지고. 근데 이 증여계약은 이거는 무슨 행위다? 이 사법상 행위예요. 이 증여계약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허가해주면서 부담을 붙이니까 이 A가 부담을 뭐 했다? 이행했잖아. 이행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했잖아. 사법행위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담이 뭐더라? 무효입니다. 무효. 얘가 무효야. 그럼 이 사람은요. 부담이 무효니까 이걸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행했잖아. 그러면 얘가 무효면 이 사법상 계약도 그냥 바로 무효가 되냐 이거지. 무효가 되냐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담하고 이걸 이행한 이 사법상 계약하고는 별개의 행위잖아요. 별개의 행위. 그러니까 얘가 무효이면은 나중에 이거를 뭐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얘가 무효라고 해서 이게 바로 같이 무효가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별개니까. 이 얘기야.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에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 사법상 무효를 했죠. 근데 이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 무효라고요.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얘가 당연 무효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별개니까. 아시겠죠?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행정청이 A한테 도로 점용 허가를 3월 13일에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허가기간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A라면 허가를 받은 건 안 좋은 겁니까? 허가를 받은 건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유효기간 3년 있죠. 유효기 3년이 뭐예요? 너무 짧아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만 좀 없애고 싶은 거 이것만. 그럼 이 사람은요. 이것만 끊어가지고 이것만 독립해가지고 나 이거 너무 짧아요. 억울해요. 이러면서 이걸 갖고 이것만 독립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독립해서 소송 갈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습니까? 부담밖에 없는데 얘는 뭐예요? 기한이잖아요. 부담이 아니야. 따라서 이것만 독립해서 소송 못 가는 거 이해하셨죠? 일단 됐어. 그러면 행정행위 부과된 허가 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맞죠? 아시겠죠? 안 돼. 근데 이 사람이요. 행정청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나한테 허가해주면서 유효기간을 3년을 정했다. 근데 나 3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행정청한테 야 너 3년을 좀 연장 좀 해줘. 연장 좀 해줘. 내지는 3년을 좀 없애주겠니라고 했어요. 근데 행정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한테 야 안 돼 거부 못 해줘 이랬어. 그럼 이 거부 처분 갖고는 A가 소송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갖고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이건 기간 갖고 성립해서 못 가는데 연장 신청했는데 연장을 안 하고 거부당하면 그 거부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 기간에 연장 신청 거부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이거 자체는 안 되지만 연장 신청했는데 거부당하면 거부 처분은 소송 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부관 중에서 독립해서 소송 후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부담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담이 아닌 것은 소송 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담이 아닌 부관을 가지고 소송 가봤자 법원은 뭐합니까? 법원이 보니까 소송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와 소송을 왔잖아요. 뭐 한다고요? 각하예요. 자, 무슨 얘기 볼게요. 저 보세요. 만약에 행정청이 A한테 시도청장 A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근데 이 A가 억울해가지고 이걸 갖고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옳은가 그른가 뭐 재판하겠죠. 근데 재판할 때 먼저 법원은 뭘 따져보냐면요.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구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부터 먼저 법원은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송 제기할 때 아무 때나 제기한다. 기간 내에 제기한다. 기간 내. 그 제소기간이 내가 90일이라는 제한이 있잖아. 그러면 이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는가 이런 거 따져보는 거야. 이게 요건이야. 근데 법원이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제소기간이 뭐였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온 거야. 늦게 온 거지. 그럼 법원은요. 면허 취소 처분이 옳은가 그른가를 재판할 필요가 없죠. 이미 기간 지났으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요건을 구비 안 했잖아요. 기간 지났으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각하예요. 그때 각하하는 거야. 야, 네가 제기한 건 제소기간 지나서 아예 할 필요 없는 거다. 그때 각하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요건은 다 갖췄어. 요건은 다 갖췄으니까 이제 법원은 이제 재판을 열어요. 이제 그때 여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뭐해? 정당해. 정당하면 A는 이 소송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겠죠. 지는 걸 우리가 기각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질문. 각하하고 기각이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각하는 네가 제기한 소송은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각하고요. 기각은요. 얘가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 취소가 옳은가 그른가 따져봤어. 따질 필요도 없는 거 각하. 따졌는데 얘가 정당하니까 너 졌어가 기각.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 가지 부관 중에서 독립해서 소송 후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습니까? 부담밖에. 그러면 부담이 아닌 걸 갖고 소송 올라오면요. 법원은요. 소송 대상도 아닌데 소송이 왔잖아요. 그거 뭐로 끝내요? 각하. 각하지. 대상도 아닌데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 후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무슨 판결 때린다고 각하 판결 때려버리는 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래 됩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봅시다. 옳은 것은 얘가 일단은 연장 신청이 없는 기간 지났으면 자동 연장이다. 그냥 끝난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적법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붙인 부관은 위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정이 허가해주면서 부담을 붙였는데 얘가 부담의 이행으로서 사법상행위를 했다. 근데 부담이 무효였다. 무효였다고 해서 부담 이행한 사법상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부과된 허가기간은 이건 기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독립해 소송 못 간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연장 신청했는데 연장을 거부당하면 거부 갖고는 소송할 수가 있다.
됐죠? 그리고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 갖고 소송 가면은 그때는 법원은 무슨 판결 때려버린다? 각하 때린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이제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부관을 얘기한 거고요. 부관은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할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심화 때는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이제 확인할게요.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무슨 제도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근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무슨 공장을 하려고 그래. 공장. 그럼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장하려면요, 여기서 공장하려면 수도권에 살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허가를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려면 A라는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B라는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C라는 뭐 인가 받아야 되고, 뭐 D라는 허가,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이거 하나하나 허가를 다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법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주된 거야. 주된 허가라면 이 주된 거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세부적인 조그만 인허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 한다고요? 받은 걸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인허가 의제돼 버리면 큰 거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받은 걸로 봐버리니까 나머지 허가는 굳이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받은 걸로 봐버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인허가 의제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이런 것들은 다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인허가 의제 제도로 가는 겁니다.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죠? 인허가 의제 개념은 이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려면 A라는 허가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고 D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허가가 주된 건 이걸 받으면 나머지는 다 받은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받으면 나머지는 다 받은 걸로 본다라고 근거 조문이 뭐 한다?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근거 조문도 없는데 하나 받았다고 나머지 것도 다 받은 걸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도 받은 걸로 봐버리려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에 권한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근거 없는 게 인정돼 안 돼요. 법의 근거가 뭐 한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법에도 근거 없는데 하나 받으면 나머지 것도 받은 걸로 봐버리면요,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에 근거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됐습니다. 세 번째가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한번 사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법에 이렇게 합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축허가만 받으면요,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걸로 봐버린대. 그 우리가 이거 건축 허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주된 인허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받아요. 그냥 이것만 받으면 얘는 받은 걸로 봐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형질 변경 허가를 이걸 이렇게 불러요. 의죄되는 인허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은 무슨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주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건 굳이 받지 않아도 되잖아. 받은 걸 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A라면 A라는 사람이 관계행정청한테 바로 주된 허가, 주된 인허가를 뭐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받으면 되니까 이것만 신청하겠지. 굳이 이거는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고 이것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만 신청. 그런데 행정청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된 인허가 있죠. 건축허가. 주된 인허가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 처분. 야, 안 해줘. 거부해버렸어요. 근데 행정청이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거부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너는 형질병이 이거 있죠. 의죄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뭐 하지 않았다? 구비하지 않았잖아. 너는 이 건축허가 요건은 갖췄는데 너는 의죄되는 이 요건 안 갖췄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주된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의죄되는 인허가 요건을 안 갖췄다는 이유로 주된 인허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라면 여러분들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거부처분은 무슨 거부처분 받은 겁니까? 의죄되는 인허가 거부처분이 날라온 거예요?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이 날라온 거예요? 당연히 A한테는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이 날라온 거잖아요. 아니 의죄되는 인허가 거부처분은 나한테 표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냥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만 날라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당연히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갖고 억울합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은 잘못된 거니까 거부처분을 뭐 해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 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의죄되는 인허가 거부처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갖고 소송 가면서 여기 이 소송에서 형질 변경 허가 요건 구비 안 했다 그랬잖아. 이걸 이 소송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의죄되는 인허가 거부 처분은 따로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가볼게요.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죄된 행위 요건 불비 이유로, 그러니까 이거 형질 변경 요건 불비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었잖아요. 있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된 인허가라고 하고 형질 변경 허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죄되는 인허가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행정청한테 무슨 인허가만 신청하면 된다? 주된 인허가만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건축허가를 해줬다고요? 건축허가를 거부해버렸다고요? 거부처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건축허가 거부처분한 이유가 너는 의죄된 형질 변경 이거 요건 구비 안 했다. 이런 걸 이유로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해버렸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거부 처분은 형질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인 거예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인 거예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 가지고 갈 것도 형질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인 거예요. 소송 가지고 가는 것도 건축허가 거부 처분인 거예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 거부 처분 소송 가서 여기서 형질 변경 요건을 여기서 다툴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라고요. 맞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여러분들은요 아까 건축허가만 받으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걸로 보니까 두 개를 다 신청한다고요. 주된 것만 신청하면 된다고요? 주된 것만 신청하면 되죠. 따라서 주된 인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뭐만 신청하면 돼? 주된 것만 받으면 되니까 주된 것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맞는 지문. 결론적으로 문제를 훑어보시면 인허가 의제는 주된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세부적인 허가들은 받은 걸로 봐버리는 걸 말한다. 근데 하나를 받으면 남은 것도 받은 걸로 봐버리려면요 그렇게 법의 근거가 뭐한다? 있어야 되는 거다. 법의 근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주된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하면서 의제된 인허가를 구비 안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것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지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처분 아니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된 인허가 신청과 의제되는 인허가 신청 둘 다 신청한다. 주된 인허가 신청만 하면 된다. 주된 인허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부가는 그래도 좀 꽤 봤는데 이 인허가 의제는 안 본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한 이유는요. 그 대학 교수님이 쓰신 경찰학개론 문제집에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